지금 뒤에 보시면 네. 인천 중구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중구 청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건물은 90년 된 건물이죠. 1932년도에 건축됐으니까 올해로 딱 90년 된 건물이고요. 딱 90년이네요. 사실은 이 자리가 지금 저희가 일본 조개, 그러니까 개항기 일본 조개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1883년도 1월 1일 날 인천이 개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사실 그 전에 먼저 들어와요. 1882년 한 6월경에 요 아래쪽에다가 임시 건물을 짓고 가건물을 짓고 영사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영사 업무를 시작을 하고 1883년 1월 1일 날 개항을 한 이후에 이제 일본 영사가 여기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한 6, 7개월 지난 뒤에 이 자리를 영사관 터로 만들어서 여기다 영사관을 짓는 거죠. 처음에는 목조 2층 건물로 영사관을 짓고요. 이 부지가 인천 개항장 조개의 딱 중앙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일본인들이 한 7,000평의 조개를 차지를 하고 이 안에서의 영상 업무를 이 영사관에서 봤던 거죠. 이 섹터 안에는 영사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서도 있었고요. 우체국도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찰도 들어와 있었어요. 사찰이 있었죠. 조개지 안에 일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초등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심상소학교라고 학교도 만들고 소학교까지. 그리고 이 부지 안에 거류민단 사무소, 그러니까 인천에 들어와 있던 일본 조개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의 연합체죠. 거류민단이라고 하는데 거류민단 사무소도 있었고 일본 상인들의 연합체였던 회의소도 있었고 상공회의소 같은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일본 조개의 행정이나 이런 걸 담당하던 중앙의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을사늑약 때문에 이제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영사관을 인천 이사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사청이요? 이사청. 건물은 같은 여기 있었고. 건물은 같은 목조 2층 건물을 쓰면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업무, 인천의 외교 업무를 인천 이사청에서 대신했던 거죠. 그 다음에 1910년도에 한일 병합 이후에는 이제는 인천부청이라고 인천의 행정을 여기서 관할하던 그런 인천부청으로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건물에서. 그러니까 목조 2층 건물이 처음에 일본 영사관, 그 다음에 일본 이사청, 그 다음에 인천부청 이렇게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인천의 인구도 늘어나고 업무가 많아지면서 목조 2층 건물만 가지고는 여기서 행정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조 2층 건물을 철거를 하고 1932년도에 2층짜리 조적 건물로 이렇게 2층 건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3층으로 보이는데 혹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천부청이 만들어질 때는 2층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광복 후에 이제 인천시청이 일로 들어와요. 시청이 됐으니까. 인천시청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2층 건물만 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래서 3층이 3층 건물이 되고 이게 4층까지. 그러니까 4층은 조적 건물이 아니라 콘센트 임시 가건물로 4층까지 썼다고 합니다. 4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층은 없애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콘센트 가건물은 없애버리고 지금 3층만 남아 있고요. 1986년에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중구청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건물 양식은요. 이게 전형적인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식미를 최소화시키고 실용적으로 건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오피스 건물로 되게 밋밋한 그렇죠.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학교 건물 같기도 하고. 아, 정말 학교 느낌도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이 1930년대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양식 세계적으로 유행한 세계적으로도 거죠. 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네. 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 보면 다 이런 식의 모더니즘 양식, 건축 양식으로 네. 장식미를 최소화시킨 이런 건축 양식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보면 동그란 이제 창문이 네. 십자 모양으로 조금 다른 창문들이랑 이질적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쪽에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현관이란 말이에요. 네. 중앙 현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거든요. 네. 장식미를 다 빼버리고 네. 정말 실용적으로 건축을 한 건데 네. 그나마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게 조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장식을. 조금이라도 약간 장식미를 가미한 게 네. 현관을 약간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아. 그 다음에 현관 양쪽에 원형 창틀을 넣은. 음. 요게 이제 보면은 저것까지 없었다면 정말 밋밋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저게 맞아요. 들어가면서 약간의 장식미가 들어간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요 위에 네. 지금 2층 지금 테라스 위쪽으로 약간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인천부의 마크, 심볼 마크가 거기 박혀 있었어요. 저기 걸려 있었군요. 네, 저기 박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 건물 지금 3층짜리 건물이 별관이에요. 네. 지금 중구 의회로 사용되고 있는 네. 그 별관인데 네. 지금 예전에 인천시 의회로 사용될 때 사실 저 지금 표지석 보이시죠? 네, 저기 보입니다. 인천시 의회라고 적혀 있네요. 중구 의회인데 인천시 의회라고 붙여놨거든요. 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인천시 의회가 만들어진 게 1992년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는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게 1960년이죠. 네. 4.19 이거 끝나고 이후에, 나서 네, 개헌하면서 내각제 실시하고 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에 그 지방자치제가 이제 중단되잖아요. 헌법상에는 네. 60년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때 아. 잠시 있었던 인천시의회 건물로 사용될 때 그 와. 표지석이죠. 저게 왜 저기 있을까?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9월동에 있는 시의회 건물의 네. 역사적인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다. 네, 우리 열어보자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건물은 지금 그 쪽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된 게 없고요.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1923년부터 네. 인천 우편국으로 당시에 인천 우편국이요? 네, 우편국으로 사용되던 건물이고요. 네. 인천의 그 우편 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초창기에는 일본 영사관 안에 인천 우편국이 있었고 아, 영사관이 내부에 네, 우편 왜냐하면 업무를 일본 사람들이 본국과 우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우편국이 별도로 있었고요. 네. 조선 사람들이 이용하던 인천 우체사라는 기관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우체사, 네. 네. 우편국. 그러니까 한 조선은 우체사, 일본은 우편국이 있었다는 말씀. 조계지에 들어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 본국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일본 거류지 안에, 그러니까 일본 조계 안에 우편국을 둬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영사관 네. 안에 우편국이 있었던 거고 네. 조선 사람이 사용하던 인천 우체사라는 곳은 조선 사람들 마을에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1884년도에 우리나라 우편 업무가 처음 시작된 것이 1884년이에요. 1884년 네. 언제 어떤 뭐가 기억이 있었죠? 나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거 있었죠. 갑신정변이 그렇죠. 있었죠. 역시 사업가 나오신 분이라 감사합니다. 역시 다릅니다. 갑신정변이 어디서 일어났죠? 갑신정변이 바로 우체사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총국. 네, 우정총국.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네, 우정총국 낙성년. 네. 그러니까 중공기념연회에서 네.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죠. 개화파가. 근데 그 우정총국의 건물을 짓기 전에 우정총국의 업무는 이미 시작돼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하고 있었군요. 지방의 우체국은 네. 인천의 우체사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과 인천 우체사 간의 서신왕래,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천 우체사를 두었는데 네.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우정총국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하죠.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우편 업무는 거기서 중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우편 업무가 다시 부활된 것이 1895년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때 다시 네. 시작을 했던.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우정국을 두고 다시. 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우체사라는 지방 분소를 두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그 경동, 그러니까 지금 쌀이제 애광극장이 있는 네. 거기에 이운사라는 우리나라 그 해운 관련 기관 업무를 보던 기관이 있어요. 해운. 네. 네,
그 이운사의 네. 일부 건물을 우체사로 인천 우체사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내동에 감리서 옆에 우체사 건물을 짓고 네. 이사를 오죠. 아, 그래서 1898년부터 인천 우체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편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항기 때는 일본인들의 인천 우편국,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의 인천 우체사 양분돼 있던 거죠. 네. 그리고 인천 우체사에서는 뭐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전신, 그 다음에 전화, 그 당시에 전화가 가설되니까 네. 그런 업무까지 같이 봤다고 해요. 아, 1980년대까지는 네. 우체국에서 시외 전화까지도 같이 담당을 했거든요. 전화까지 다 네. 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우편 업무와 그 전화, 전신 이런 걸 다 같이 봤던 거죠. 네. 그러다가 한일 병합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편 업무도 네. 일본 그 우편국에서 같이 보게 돼요. 흡수당한 거죠. 아, 그래서 우편 업무를 그 일본 영사관 옆에 있던 우편국에서 네.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인천 우체사가 있던 그 내동의 우체사 건물도 우편 업무를 보고, 네. 그래서 우편국이 2개가 있었는데 1923년도에 네. 여기다가 이 건물을 지어요. 24년부터 여기서 우편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24년. 분리되어 있던 2개의 우편국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죠. 우편국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여기가 다 바닷가였거든요, 원래. 네. 다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네. 거죠. 저 뒤는 다 바닷가였어요. 여기 다 바닷가예요. 쭉 바닷가였는데 네. 여기에 인천항을 새롭게 건설을 합니다. 아, 한국. 인천항을 새롭게 건설을 하면서 매립을 하거든요. 나가면 인천항 입구다 보니까 네. 인천항 입구에 저쪽에 우선회사, 일본 우선회사라든지 오사카 상선이라든지 그쪽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항구가 이쪽으로 오니까. 아. 그래서 그쪽에 있던 그 우선 해운회사들이 다 일로 넘어오고, 이쪽으로요.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우체국 자리. 왜냐면 우체국도 우편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 항구와 가까운 곳에 우편국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편국을 두게 되고요. 뭐 광복이 끝나고도 지금 보시면 인천 우체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게 원래는 저기에 인천 우편국이라고 써 있었을 텐데 일본어로 적혀 있었겠군요. 아니 한자로. 한자로요. 한자로. 근데 이제 광복되고 나서 한글로 인천 우체국이라고 쓰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인천 우체국을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인천 우체국이 지금 연수동으로 이사를 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름을 바꾸죠. 인천 중동 우체국. 중동 우체국으로. 네, 중구와 동구를 총괄하는 우체국으로 격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인천의 우편 업무를 총괄하던 데서 네. 격화가 돼서 중구와 동구의 우편 업무는 네. 인천 중동 우체국으로 이제 격화돼서 사용이 되다가 네.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네. 그 다음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에서 별로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위험이 활동이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 중동 우체국이 네. 지금 인하대병원 인근으로 옮겨가게 되고 네. 여긴 지금 비어 있다가 최근에 인천시에서 건물 자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매입을 해서 이제 문화공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